반갑습니다. 숨은 명작을 엄선하여 정갈하게 한 권 대접하는 마인북 리딩입니다. 오늘은 작은 전체 요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서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 수만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영상 말미에는 본 마인북 리딩을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위 10%의 삶과 하위 10%의 삶, 둘 중에 어느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먼저 여기서 상위와 하위를 나누는 기준은 누구나 다를 것입니다. 많은 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행복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겠죠. 책을 읽어야 되는 것에는 부와 명예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득한 내면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개념인데요. 자, 여기서 상위 10%에 살고 싶다, 하위 10% 살고 싶다. 물론 답은 정해져 있겠습니다. 당연히 상위 10%의 삶을 누구나 원하고 있겠죠. 자, 상위 10%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생각하는 능력과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능력과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도 상통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단어화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생각하는 능력은 사고력이고 사리 분별하는 능력은 지혜라고 키워드화 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읽음으로써 거기서 thinking skill, 사고력과 wisdom, 지혜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좀 더 딥하게 생각해 보면은 현재 2020년대를 우리는 현대인들을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책을 읽어서 얻는 이 사고력과 지혜는 2030년대, 2040년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적으로의 전성기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30대에서 40대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 명예, 행복한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이 사고력과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한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고력과 지혜가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중요해지는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피라미드를 그려보겠습니다. 상위 무리가 있고 중위 무리가 있고 하위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계급인데요. 어떤 시대건 어떤 문화건 어떤 나라에서건 상위, 중위, 하위로 나눌 수 있는 전체적인 인구의 무리가 있었죠. 자, 여기서 상위 10%와 하위 10%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위 10%와 하위 10%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상위 10%는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극소수의 무리, 그리고 하위 10%는 단순 노동, 3D업, 즉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담당하는 대다수의 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2020년대가 아니고 2030년, 40년, 즉 지금으로부터 5년, 10년, 15년 시간이 갈수록 이 인구를 나누는 격차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게 될 거예요. 상위 10%에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되는 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위 10%에는 인구의 90%가 속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이고 기형적인 무리가 나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사를 통틀어 봐도 없었던 굉장히 극적인 변화입니다. 자,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있는데, 자, 상위 10%와 하위 10%, 그러면은 중위에 있는 80%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상위와 하위에는 인구의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중위 80%를 차지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AI, 컴퓨터, 로봇, 스마트 기기, 디지털 인프라, 그러한 것들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책을 읽어서 사고력과 지혜를 높여야 되는 이유인데요. 자, 이거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은 상위와 하위를 제외한 모든 80% 대다수가 AI, 인공지능, 디지털 기기 등으로 채워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제는 소위 말하는 머리를 조금만 쓸 줄 알면은 상위 10%에 속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현재도 알게 모르게 상위에 있는 부와 명예, 행복을 거머쥔 사람들은 머리를 조금만 더 써서 움켜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는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예시로 현재 부자들의 97%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10억, 100억의 돈보다 사고력과 지혜를 갖추면은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상위 10%에 속한 부, 명예, 행복을 걸머진 사람들은 모두 그러했습니다. 좋은 사고력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해서 내가 어떤 옳고 그른 일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목표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상위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 인공지능에게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하위 10%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하수도에 있는 지하 배수관을 닦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세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업 오너 총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의 기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값어치가 비싸고 기계를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이 기계는 1시간 일을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일을 하는 100시간의 몫을 처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부터는 경제관념으로 한번 봐야 돼요. 과연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굉장히 더럽고 위험한 일을 기계에게 시키게 될까요? 아닙니다.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일은 AI,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 디지털 환경이 모두 차지하게 될 거고 나머지 허드렛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고력과 지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렇게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지금 현재도 가게 하나에 우두커니 서 있는 키오스크 하나 때문에 많은 아르바이트생, 정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지요.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갈 건가요? 그리고 상위 1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상위 10%는 약 10% 인구가 들어갈 것이고 하위 10%에는 90%가 인구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해져 있는 비율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인구의 분포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건데요. 사고력과 지혜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누구든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90%의 인구도 상위 10%에 들어가서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유상 생각을 해보죠. 책을 읽어 나가며 점진적으로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능력과 사리 분별력을 길러서 이 시대의 흐름에 편한 거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혹은 그 스마트 기기, 인공지능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밀리는 하위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은 자당한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단골 미용실에 있습니다. 그 미용실에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번화한 곳 중간에 위치한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그 미용실에서 11년을 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제 다른 점에 미용실을 세워서 원장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축하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내셨네요.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11년 동안 대도시 번화가의 헤어 디자이너로서 일하시면서 그 실력과 능력을 검증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분이셨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하지 않는 일주일에 이틀 동안은 강의와 강연을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그 원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강연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강연을 마치고 한 학생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네요. 저도 말을 잘하고 싶어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장님께서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을 읽는 방법 말고는 다른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라고. 그러자 그 학생은 한 번 더 질문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그 방법 말고 정확한 방법이 없을까요?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이요. 추상적인 거 말고 정확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세요. 라고 다시 재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께서는 난색을 표하시며 책을 읽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그렇지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현자가 와서 아무리 좋은 수업력으로 강의를 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사고력과 지혜가 부족하면은 들을 수가 없다고.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행위를 해야만 상상할 수 있다고요. 그 이유는 본 그림과 같은데요. 자, 본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도와 맥락의 선에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로 뻗어나가는 위계도를 그린 것입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정보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그 정보를 보고 익히고 탐독하며 지식으로 쌓게 됩니다.
그 지식에서 본인의 경험, 또 생각,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지혜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 방법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계속 제가 이 영상에서 누누이 말하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혜가 뜨게 되거든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 1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 통찰력, 분해력, 어휘력, 자기주도력, 탈의분별력, 능동력 이 모든 것들이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글 쓰고 말하는 강의를 하는 컨설턴트입니다. 당연히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토론 및 토의하고 감상문을 쓰며 글을 쓰는 수업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업을 하는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었어요. 그 학생과는 1년 넘게 수업을 하며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학생의 글쓰기 실력과 말하기 실력 그리고 사고하는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 집에 갔는데 원래 평소 같았으면 학생이 문을 열어주고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그날만은 어머님께서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무슨 일이지 하고 둘러보았더니 그 학생이 저기 소파 옆에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잠시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오늘 책 읽고 글을 쓰는 수업이 너무 힘들어서 하기 힘들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내가 너무 수업을 잘못했나? 라고 곰곰이 되짚어 봤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수업을 했고 그 학생과 저는 굉장히 많은 라포 관계를 형성해서 유대감과 연대감이 두터운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그 학생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그 학생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남학생의 하루 변덕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학생을 달래기 위해서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가셔서 계속 어르고 달래고 위로하고 괜찮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 근데 아무리 해도 이 학생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학생을 따로 불러 방에서 둘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문자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학생과 저가 하는 그 문자 메시지 창이요. 그리고 주면서 말을 하기 힘들면 여기에 글을 써서 그 이유를 알려줄래?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더니 그 학생이 구석에서 문자를 타타타 치더라고요. 그러고서 저한테 보여주었어요. 책 읽는 게 너무 어렵고 생각하고 글 쓰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이 과정이 이 학생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저는 이 수업을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 되고 또 다른 수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행여 책을 읽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이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그 과정을 꺼리게 되거나 거부감을 가지게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었거든요. 그리고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수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편하게 쉬고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도 괜찮으니까 학생이 마음이 좀 풀리면 같이 수업을 진행하자고 하고 학생을 보내고 어머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앉으시더니 제가 그 문자 메시지 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당연히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경험과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아이가 울고 떼쓴다고 해서 이 수업을 안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무조건 시킬 것이고 무조건 책을 읽게 할 것이다. 왜냐면은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거 그게 내게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 그 중요한 과정을 이 아이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좀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그 가치를 알게 될 거야. 꼭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려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일단 수업을 안 하고 나왔습니다.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오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학생이 어려운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어린 한 학생의 하루 지나지 않는 변덕이라고 해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책에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4년을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책을 읽는 걸 얼마나 중요하고 자신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선뜻 습관화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인북 리딩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파인북 리딩을 통해서 모두가 알고 있고 대중성과 인지도가 높은 베스트셀러가 아닌 숨은 명작을 엄선해서 한 권 정갈하게 대접하는 것을 목표로 이 파인북 리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은 항상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여져 있죠. 그런데 그 서점의 벽면 서가 쪽으로 가보면은 처음 본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책 중에서도 숨은 명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이 책에 대해서 모든 걸 설명해 줄 겁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이나 작가 이력이나 프로필이나 그리고 이 이야기의 스토리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메시지 모든 것을 함축하여서 전달하기 쉽게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것은 본 파인북 리딩의 메인 DC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목표를 한 학생에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책을 결국 읽어야만 하는데 이것을 모두 알려주면은 오히려 책을 안 읽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에 한 권 책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독서 속도죠. 그리고 이것을 매일매일 해서 1년에 365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굉장한 독서량입니다. 그렇게 10년을 하면은 3,650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100년을 지속하면은 36,5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다동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서점에 있는 모든 벽면의 책도 다 읽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에 비하면은 그 수는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파인북 리딩을요. 잘 알려진 정말 좋은 책, 베스트셀러는 한 권씩 사서 읽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책들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1시간이 넘어가지 않을 거고 30분 내외로 만들어질 건데요. 그 30분 내외의 시간만 투자하면은 책을 굳이 읽지 않아도 모든 교훈과 메시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정갈하게 엄선하여 한 권 차려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책도 있구나. 이런 스토리도 있구나. 여기서 이 주인공의 어떤 걸 배워야 되겠구나. 어떤 점을 캐치해야 되겠구나. 나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구나. 그렇게 책을 한 권 섭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 권씩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책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한 권 사서 천천히 정독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미 책을 읽고 있던 분이라면은 여기서 읽지 않은 책을 보면서 아,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고 자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후 본 책을 읽고 느꼈던 점을 자신의 글로 적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됩니다. 혼자서 볼 수 있는 노트에 적어도 되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나가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강조했던 사고력과 지혜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사고력과 지혜는 상위 10%의 삶, 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 명예, 행복을 위한 단단한 내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소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파인북 리딩 채널의 개설 목적은 숨은 명작을 엄선해 알려주는 것, 그리고 목표는 책 읽고 글 쓰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종전에서는 결국 책을 사랑하여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그 활동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행복한 본인의 삶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파인북 리딩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 그걸 위해서 본 채널에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책을 읽는 방법,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글을 쓰는 방법,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작은 전체 요리, 큰 전체 요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책 한 권을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것, 그것은 메인 DC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맛있게 음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스토리도 있구나, 이런 교훈도 있구나 하는 것을 천천히 수용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여러분에겐 결국 사고력과 지혜, 나아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자신만의 습관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습관이 모두 모여 결국 좋은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전체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